자, 이제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사실적 이해하기, 응용 적용하기, 추리 추론 유형,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 그리고 외적 증거 사고하기, 마지막 비판적 사고하기, 순서는 랜덤, 섞어서 7가지 정도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 들어가며, 그리고 해당 유형에 대한 스문 진실, 그리고 발문, 그리고 발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팁과 특급 비책까지 모조리 여러분들께 공개하고자 하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중심 의도와 제목 찾는 유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제목과 중심 의도. 제목은 뭐예요? 좀 자극적이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글의 주제를 바탕으로 한 줄로 써낸 글이죠. 줄이죠. 문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목과 중심 의도는 그 글을 관통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가 제일 찾는 능력이 대두되는 부분이죠. 핵심 소재를 문제풀이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 소재가 제목 중심 의도의 기본이니까 핵심 의도를 찾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지문을 읽었으면 그 지문의 주제를 정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 능력을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논제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목 중심 의도를 핵심 소재, 지문의 주제, 그리고 논제 여러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제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요해, 메모. 서론의 후반부 또는 결론의 시작부 또는 그냥 본론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 나옵니다. 이 논제는 서론의 후반부, 본론의 아무 때서나 결론의 전반부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좋아. 반복했어. 기억하고 메모해. 그래서 본론에서 만약에 어떤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 그러면 그 단어가 빠지면 적절하지 않은 제목이다 라고까지 생각해도 될 만큼 논제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화제, 논지, 제목 묻는 유형이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목과 중심 의도를 찾는 거니까, 이 중심 의도는 뭐예요? 다른 말로 계속 말하는 화자의 목적이죠. 목적. 얘들아 기억나요? 목적. 그러다 보니까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그거를 판단해야지 목적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 푸는 게 유의미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A는 윗글의 취지로, 이거 발문이에요. 아시죠? 발문인 거예요. A는 윗글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리고 윗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정말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네. 그리고 윗글을 통해 이끌어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취지,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목적, 이런 것들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취지, 글의 취지와 논지를 대놓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의 취지와 논지를 묻는다 보니까 보통 중심 화제와 글을 쓴 구체적인 목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 구체적인 목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그 글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를 시그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찰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제안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옹호한다든지 반복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적인 문장. 지금 내가 말한 것들 다 명시적인 문장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요,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윗글의 표제와 부제, 대표적인 제목과 대표 말고 부제, 다음 제목을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유형 같은 경우 제목을 대놓고 물어보죠. 그죠? 이게 쉽다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방심 금물이에요. 왜? 제목을 제대로 지으려면 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고 하면 글의 제목을 물어볼 때 글의 중심 내용을 너희들이 찾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제목을 찾는 거는 100% 틀립니다.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글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중심 화제, 그리고 화자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이 글의 취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냐? 아니, 이걸 찾아서 이 선지를 볼 때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장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선지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가장 적절한 걸 묻기 때문에 가장 압축을 잘한 것을 찾지 않으면 그거는 정답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C 볼게요.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중심 화제를 대놓고 묻는다든가 의도죠. 그리고 가에서 막 지문에서 뭔가 나오나 봐. 가에서 막과 가나다라마. 그리고 얘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문을 쪼갰나 봐, 문단별로. 그렇게 했을 때의 중심 내용을 묻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죠? 내용상 뭔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의 무엇, 그러니까 화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만 찾으면, 화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글이나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어구, 글이나 문단의 내용을 요약한 어구가 무조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구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발문에서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중심의 핵심 화제라든지 또는 중심 핵심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 발문이잖아요. 중심 내용, 중심 화제. 이게 나오면 닥치고 이 유형으로서 글이나 문단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찾는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하게 한 단어로 정리하면 우리는 문단, 글 수준에서 지문을 잘 읽자. 문단, 글 수준에서 지문만 잘 읽으면 이 제목 그냥 유추가 가능하다. 막 선지에서 지문 왔다 갔다 하는 유형 아닙니다. 선지 봤다, 지문 봤다 할 유형 아닙니다. 중심 의도는 지문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만 겸비되어 있다면 그냥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오히려 사실적 이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유형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문풀법 지금부터 설명드릴 겁니다. 자, 간단해요.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을 수도 있고 적절한 것을 물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화제를 묻는 유형,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물어서 이때에는 기본적으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한 다음 바로 문제로 가서 해당 선택지와 비교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요, 글 전체의 중심 내용, 화제나 취지, 논지, 제목을 묻는 유형으로서 이때에는 문단 요약을 바탕으로 글 전체 흐름을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선택지만 골라주시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형은 문단 및 글 독해만 하면 돼요. 문단별 글 독해, 우리 글 독해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구조 독해, 글 독해, 논리 독해 막 이런 거 배웠잖아. 기억나시죠? 이 글 독해만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글 독해가 제일 마지막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이 글 독해가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준 높은 읽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단 요약하기, 글 구조도 그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어야지 이게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사실 이 유형은요, 이 제목 중심으로 찾는 거는 빠질 때도 있어요, 문제에서. 하지만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아서 풀 수 있는 가장 대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우리가 중심 내용을 찾는 연습을 병행해 주셔야지 문제풀이 할 때 이 유형이 안 나왔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 독해력도 상승되게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중심 내용 찾는 유형 연습 많이 안 나온다고 했죠. 안 나오는 유형도 많다고 했잖아, 지문에서. 그래서 얘의 출제 수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특급 비책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중심 의도 찾기 유형이 나왔을 때만 적용해 주세요. 평상시에 중심 내용 찾는 연습 하시고요.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 거의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논제를 정말 많이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함되어 있다 라고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세요. 무조건 확실하다 라고 박으셔도 됩니다. 왜? 내가 봤을 때 95%는 항상 있더라고요. 서론부에는 거의 그렇게 다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심으로 찾는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게 보이면 첫 문단을 읽으면서 나는 논제를 찾아야지 라고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제, 부제 이런 거 봤을 때 표제는 내용 설명은 아니에요. 우리 아까 표제, 부제 나왔었잖아. 표제는 내용 설명 같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사 제목, 굉장히 자극적이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부제가 주제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TMI적으로 특급 비층에서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그냥 말만 해드리는 겁니다.